이건 디자인 가치인데 요건 스킵할게요. 여러분들이 수행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맞을 것 같은데. 오버하션 계열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받으실 거에는 아마도 그게 나올 거예요. 이거구나. 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조바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듈이 있어요. 아마 그 읽는 자료 나갈 때 제가 요거 다 명기했고요. 요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디를 쓸 거냐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가 요 여러 가지 모델을 점점 개발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현금 흐름 가치 우리가 수익 접근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저쪽에서 보면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 보여드리니까 자, 요 이퀘이션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 눈앞에 보고 있는 이퀘이션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3명 빼고 다 알아요? 그러면 5명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이퀘이션이 DCF 방법,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방법이고 아마도 수업 시간에 재무론 시간에 배웠을까요? 그렇죠?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방법론이 모든 밸류에이션의 베이직입니다. 모든 밸류에이션의 베이직이에요. 자, 이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그 중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 할인율과 기여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나머지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자, 할인율은 어떻게 쓰죠? 어떻게 구하지? 배웠다고 했으니까. 할인율 어떻게 구하죠? 할인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일단 할인율을 왁을 쓴다는 거 배웠죠? 그래, 왁이 뭐예요? 좋아요. 웨이트까지 맞았어. 좋아요. 요거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오늘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현재 가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현재 가치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가치가 뭐예요? 좋아요. 다시 아까 재무관리 배웠다는 사람 누구야? 뭐 아까 좀 많았는데 왜 못 보는 모른 척해? 자, 여기 배웠죠? 현재 가치가 뭐야? 뭐라고? 현재 기업의 가치를 배운 재무관리 학점이 뭐야? 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에 한번 답변을 주세요. 여기 ROTC. 오늘 제가 1억을 줄 겁니다. 또는 내년 오늘에 1억 2천을 줄게요. 뭘 선택하겠어? 오늘 1억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오늘 1억, 내년 오늘에 1억 2천. 뭘 받겠어요? 오늘 1억. 좋습니다. 옆에 내년에 1억 2천. 기준이 뭘까요? 여기에서의 기준이. 오늘 1억과 내년 1억 2천을 선택해야 되는데 느낌 가는 대로 다 골라? 이게 현재 가치라는 건데 그 현재 가치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저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억과 내년에 1억 2천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1억을 받아서 내년 1억 2천보다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을 때 오늘 1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억을 받아가지고는 내년에 1억 2천을 도저히 못 만들 것 같아. 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1억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딱 넣어놓으면 내년에 얼마가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지금의 금리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는 분. 자, 여기. 그쵸. 이게 이제 딴 데서 이제 직장 있는 상대로 물어보면 다 알아. 얼마죠, 지금 금리가? 한 2%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 2%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딴 때는 이 금리 얘기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거의 0%예요. 근데 지금 FOMC라는 게 하고 있어요. 경제신문 보죠? 근데 최근에 금리를 올리려다가 말았어.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려다 마른 거가 그 전 세계 이슈가 돼. 그만큼 금리의 조금의 변동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좀 전에 말한 1억과 1억 2천의 그 퍼센트는 내가 은행에 갖다 넣었을 때 내년에 1억 2천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지금 1억과 내년에 1억 2천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억 2천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20%라는 얘기예요. 자, 1년 안에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억을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뭘로 1억 받을 거야? 그럼 1억 2천을 내년에. 뭘 하고 싶어요? 1억 받으면. 치킨집이라도 열을까? 그러 가지고는 안 된다고. 20%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생각보다. 1년 안에 20%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고민은 내가 20%를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지 막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바로 금리고 금리를 우리는 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써요. 왁이라는 것은 그 금리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던 그 R자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R자를 계산해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의 가중치를 쓴대요. 자, 그럼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이 뭐죠? 재무관리 공부하신 분. 학점이 얼마야? 자, 저기 재무관리.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뭐야? 자, 모르겠다는 거죠, 결론은. 또, 분명히 더 있었어, 재무관리 공부하는 사람. 어딨어? 모른 척 하죠. 자, 다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타인 자본은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그죠? 남의 돈. 내가 남의 돈이고, 자기 자본은 내 돈. 그래서 여러분이 치킨집이라도 하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치킨집 주인은 어떻게 만드느냐? 내 돈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중평균하는 게 할인율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 질문이 이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질문은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비교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개념 자체를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질문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에 대한 퍼센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5분. 자,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던 왁이라고 하는 게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할인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확 변해요. 그 얘기 뭐죠? 내년에 1억 2천을 올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지금의 금리 2%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등비수열. 그래요. 등비수열을 가지고 등비수열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무슨 숫자가 나오냐? 무한등비급수 비슷한 걸 씁니다.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들을 우리가 기술가치 평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왁이라는 컨셉은 주가를 할 때 써요. 주가를 할 때. 주가 평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하는데 이거를 기술 가치 평가로 변화를 할 때는요. 이 할인율이 마법사야. 할인율을 가지고 기업 가치인지 기술 가치인지 브랜드 가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플러스 몇 개가 더 돼 있죠. 그 기술이 자 기업의 밸류에서 우리가 레벨 다운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업이 인텐저블에서 무형자산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죠. 그것처럼 할인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Yes, no. 할인율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빨리 답하세요. 재무관리. 자, 뭔 말인지 모르요. 다음번에는 이제 학점을 진짜 물어볼 거야.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모든 할인율은 다른 말이 뭐냐면 리스크예요. 할인율은 곧 리스크야.
리스크를 반영하는 게 할인율이고,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가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그 국가의 할인율이에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봐도 돼. 그래서 똑같은 그 가치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랑 미국이랑 할 때랑 가치가 달라져. 왜? 국가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수업을 가지고서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그 기술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크가 달라지는 거고, 리스크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규모의 프리미엄을 붙습니다. 프리미엄 붙으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설마?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똑같은 기술을 삼성전자가 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걸 반영해 주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 외계에서요. 예.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KPM을 통해 구해냈는데 그 비즈니스 리스크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죠. 예. 저는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별도해서 예. 팩터를 고려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뎁스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란 개념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할인율이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국가 할인율에는 기업의 리스크가 포함이 될까요? 돼 있겠죠. 그죠? 하지만 기업의 리스크를 할 때는 애드업을 합니다. 자, 레벨이 줄 때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가치의 왁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 가치에서 기술 밸류를 들어갈 때 왁에 애드업을 하는 거에서는 사실상의 논리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보여요. 레벨 다운 하면서 큰 규모에서의 레벨 리스크를 받는데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리스크가 더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비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기술 개요 막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포인트를 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 입력하는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항목별로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그 리딩하는 머티리얼을 읽어보시면요.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한다 생각을 하고 이 매뉴얼을 그대로 제가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시로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설명하고 숙제를 해올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5분 남았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야. 이것도 한 지난주인가 그래요. 인텔이 그 3DX 포인트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상대로. 반도체 기술이고요. 반도체 하면 삼성이 짱이죠. 근데 이게 그 삼성 반도체의 기술에 뭐라고 해야 되나? 1000배? 퍼포먼스를 1000배 이상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맨 밑에 보이는 레이어가 보이죠? 한 줄. 여기 공학도 있어요? 공학. 있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3층으로 쌓으면서 격자, 크로스를 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늘고 속도도 늘고 뭐 하여튼 무지하게 좋대요. 이 기술이 발표가 되는 날 삼성 주가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하는 어나운스를 냈어요. 자, 이런 게 기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인텔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어나운스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기술이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 가치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전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시장, 마켓 데피니션을 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어느 시장에 나갈 건지 결정하셨죠, 거의. 그쵸,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어느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를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한번 보고요. 그 반도체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셔야 되고 그거를 숫자화해서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매뉴얼을 제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최종적인 테크놀로지 밸류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게